고객 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만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단골 손님이죠. DI 동일입니다. 야, 우리 DI 동일 이번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갑자기 소송 중에 판결 결정이라는 공시가 와서 저는 이제 뭔가 판결 난 줄 알았더니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저게 이제 회계장부 같은 거 열람하려 그러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유를 달아서 열람을 못 하거든, 열람 안 해주거든요, 회사에서는요. 그리고 상법에도 주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유를 달아서 이유를 붙여서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데 그 신청서를 취하했습니다. 이 왜 취하했냐라고 봤더니 이제 그 주주연대 카페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건 주주연대 공지입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오던 자사주를 전부 다 소각을 하고 추가로 사고 나서도 소각을 할 거고 동일 알루미늄에 대한 지분을 KB은행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307억 주고 사올 거다. 그래서 말만 한 게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한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들은 회사하고 그동안 싸우면서 모두 확보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거래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가장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건 거래 재개다. 그래서 거래 재개를 위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취소를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랑오리 님이라고 DI 동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봐오셨던 분이고 예전에 3%까지 출연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텔레그램을 가지고 온 겁니다. DI 동일에서는 주주들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거래 재개를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건 이제 서명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된 거죠. 요거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추총할 때 위임장에 사인 받으러 오면 이제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고요. 이게 보면 이제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주주하고 회사하고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우선 디아이송이 이것도 요즘에 좀 들리는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예, 디아이송에 하여튼 거래 정지가 되면은 싸우던 것도 멈추죠. 이제 그 공공의 적이 생기면 이제 내부 분란은 이제 취하가 되듯이 내부 분란은 이제 봉합이 되죠. 그것처럼 뭐 똑같은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일본 내전의 어지러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는, 그러면 이제 내부는 이제 정리가 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결국은 증선위에서 두들겨 맞고, 회계정부 위반으로 두들겨 맞고, 거래정지에서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실질심사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됐고, 거래정지가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언젠가는 맞을 거였겠죠. 언젠가는 맞을 거였는데 이거는 회계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우연찮게 임총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 우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뭐 정의감에 보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 타가지고 죄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 심사 들어가니까 들어갈 예정이니까 거래 정지됐으니 뭐 회계장부 열람을 취하자.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언제든지. 이런 거는 회계장부 열람은 그 다음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회계장부 열람하고 소송하고 가처분 인용받아가지고 회계사를 데리고 와서 회사에 이제 ERP 시스템 복사해가 장부를 다 복사해 간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어, 횡령을 거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원래는 원칙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 걸 이제 거래소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회계장부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정지니까.
이 소액 주주들도 자기의 재산이 종이 쪼가리가 될 상황에 놓였다고 판단하겠죠. 쇼부를 받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사주 소각이야 공시가 나갔고, 자사주 매입,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공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동일 알루미늄 전량 취득하겠다. 이것도 공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그냥 해도 된다? 이건 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 이게 서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처분 소송을 하면 회사 측에서도 준비 서면 해가지고 서면을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서면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정보를 이미 모두 확보하였다. 좀 제가 봤을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인 거죠. 정보를 이미 모두 확보한 거는 장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장부를 받았을까요? 장부는 안 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장부 열람은 장부를 줄 때는 그냥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안 주고요. 장부 열람 소송한 사람이 회계사를 데리고 와서 USB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담아가기도 합니다. ERP 프로그램이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 번이 핵심이죠. 지금 당면 과제의 조속한 거래 재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향 폐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DI 동일이. 뭐 악의적인 부분만 없다라면 그 악의적인 거 회사 측에 자의적 상장 폐지만 노리지 않는다라면 거래 재개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시간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제가 봤을 땐 회사의 상황이 지금 상황에 회사에 유리하게끔 의도치 않게 지금 좀 어차피 맞을 거였는데 증선이의 그 경고는 어차피는 맞을 거였는데 안 맞았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맞을 때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 예. 그리고 결론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두 달 아닙니다. 무조건 24년도 감사 보고서 나온 다음에 나올 겁니다. 예. 연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24년도 감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기심일을 열어가지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 미적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노라우리님은 뭐, 이게 탄원서를 뭐 쓰면 좋긴 좋은데,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탄원서를 낸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거나, 될 게 안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나중에 기심이 할 때, 거래소 담당자가 소개할 때, 탄원서 뭐 누구누구에 몇 명 해가지고, 뭐 주주 총 한 5만 몇천 명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할 때 한 줄 들어가는 거지, 뭐 그냥, 이 탄원서는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다 하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회사가 괜찮으니까, DI 동일이 회사가 괜찮으니까. 제가 이 회사의 담당자라면은, 솔직히 질질 끌겠어요. 질질 끌고, 소액주주들이 좀 정신 차릴 때까지. 여기서 정신 차리는 거는, 주가가 떨어져서 뭐 이런 거면 뭐 그냥 당연한 그 주주로서의 권리 이게 있는데 경영을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나는 뭐 물론 다 모든 주주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뭐 1억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진입을 했으면 그 시세 차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걸 넘어서서 경영권까지 한다라는 거는 조금 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경영권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경영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예, 소액주주분이 아무리 뭐 말을 뭐 견제회 뭐 건강한 견제와 감시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거기다 이게 주가가 지금 뭐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폭락하고 반토막 나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사람 뭐 내 경제적인 부분이 하락을 하고 심리적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기이한 현상이다. 아. 지금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DI 동일의 소액주주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정의감에 불타는 정의의 사도들이시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몇 가지 정정해 드리면 주주연대에서 궁금한 내용들, 장부 열람에서 알고 싶은 내용을 다 얻었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주주연대에서 제일 알고 싶어 했던 게 그 정원재단에 돈 빌려줄 때 이사를 했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안 했고 나중에 이제 사후 승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게 됐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 알루미늄에 대한 지분 매입, 자사주 매수에 대해서는 11월 27일 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주총에서도 회사 쪽 경영진이 성실하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주분들이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탄원서하고 그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보면 거래소 담당자 전화번호 적어놓고 거기 전화하자 그러는데 그건 제 생각에 절대 도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하나의 회사인데 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고 담당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만 건드리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대놓고 너희 나빠요라고 하진 않겠지만 하루에도 뭐 수십 통 전화 와가지고 우리 살려주세요 이러면 단체주 똑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그래서 담당자들도 사람인지라 그냥 좀 짜증이 나지 않을까. 아마 정말 전화가 갔다면 회사 쪽으로 연락을 해서 못하게 막아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결국은 거래 정지가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는 개인 주주이고요. 회사에서도 지금 거래 정지가 된 것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소송을 취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경영권 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KCGR 출신의 그 분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 건 것, 그리고 주주분들이 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다. 다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제일 큰 이슈, 거래 정지를 풀어야 된다는 것에는 회사도 주주도 한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자이글입니다.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하나씩 있는 불판 파는 회사인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자 11월 초에 3,000원이었는데 11월 6일 날 거의 두 배가 뛰었네요. 이게 되나 이게? 10월 말에 3,000원이다가 11월 6일 날 그 한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뛰었거든요. 자, 두 배 뛰었고 그리고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 회사가 이제 조회 공시를 맡고 나서 공시를 하긴 한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 단판공 공시를 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마사지기, 고주파 자극기를 판매한다. 금액은 25억이다. 작년 매출액이 41억이다. 작년 매출 대비해서 61%이다. 공시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약 상대방이 삼성 상사입니다. 하필이면 삼성 들어갔죠. 약간 좀 이상하고 여기서부터. 그리고 최근 매출액 영원. 그래서 최근 매출액이 자이글에서 삼성 상사에 판 게 아니고요. 삼성 상사의 작년 매출액입니다. 0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이 화장품과 의료기기 자파 도소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방문 판매.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자이글은 그냥 보통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과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 2차 전지 한다고 기계 넘기고 현물 출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 투자 받는다 그랬다가 돈 안 들어오고 그래도 지금 넘어간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배가 뛰었네요. 10월 31일 날하고 10월 6일 날. 그 전에 이제 그럼 당연히 조회 공시,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정도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현장 시한 변경, 이 시한 변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일정 조건이 되면 이게 수기 시한 변경. 궁금하신 사람은 댓글 남겨주시면 이 내용을 이제 뭐 그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고 그것에 대한 확정 답안. 이때는 이제 이길 날까지 뭐 조회 공시가 나오면 이길 날까지 답변해야 되는데 아마 이길 날에는 6일 날에는 뭐
이게 6일인 거 보니까 이게 확정 답안으로 이걸 했네요. 요 조회 공시 나오면 한 15가지 적혀 있어요. 15 거래일 내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뭐 미확정으로 했을 경우에 15가지나 7가지 정도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직전 연도 한 41억 매출했는데 25억짜리 고주파 자극기 판매기 이를 이제 단판 계약을 맺을 계획이니까, 뭐,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삼성 상사 매출액 영원, 방문 판매. 이거는 뭐, 신사올 법인일 수도 있고요. 상사기 때문에 뭐, 이 의료기 고주파 자극기 판매. 그러니까 기간이 한 8개월이네요. 이게 8개월, 아니, 9개월 동안에 25억을 팔자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요 이제 8월 30일 정도 되면은 이제 나오겠죠, 결과가. 그리고 요즘에 단판 공시가 좀 강력하게 좀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양식도 이제 좀 바뀔 겁니다. 조금 바뀌고, 그리고 요 단판 공시를 내게 되면 이제 분반기 보고서나 정기 보고서에도 요 부분이 좀 추가 기재, 그 보고서 기재일까지의 그 현황, 그리고 납품액, 이런 건 이제 다 기재하기 조금 강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거래소나 금감원에서도 단판 공시에 대해서 이제 중점 관리한다는 게 있는데, 자이글은 삼성상사라는 거는 삼성이야 뭐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뭐 그냥 만들었나?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법인 만드는 거야 뭐 일주일도 안 걸리니까. 일주일도 안 걸리니까 법인도 이게 주식회사가 이게 맘만 먹고 법인 만들면 한 2, 3일 만에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가지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영원히 상사에서 도소매업으로 이제 방문 판매 음 방문 판매 회사다. 이 방문 판매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방문 판매 회사도 이 아메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시기가 시기가 우연찮게 급등할 때 이걸 공시를 내는 거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또 뜬금없는 회사도 아니고 옛날에 전과도 있던 회사분이 그런 이런 걸 이제 직전 매출 영원이라는 거는 이제 신설법인 같이 보이네요. 제가 보기에 신설법인처럼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작년 매출액이 0원이고요. 온갖 제품을 다 도매한다고 적어놨죠. 도매 물품은 화장품, 의료기기, 자파. 그리고 삼성, 이름도 삼성 갖다 붙이고 삼성 상사죠. 계약 조건에 취소를 하면 페널티 조항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글과 삼성 상사 간의 계약 조건 중에서 삼성 상사가 계약금을 얼마나 냈던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면 페널티로 뭐 10% 20% 낸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까? 저 없을 것 같고요. 1조 마스크 사건이 저는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라고 표현은 죄송한데 자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Q&A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코스닥 상장사로서 올해 연말 자산 총액이 1,000억 넘을 것 같아. 1,000억 넘게 되면 그 상금 감사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비상금 감사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상금으로 바꾸자라고 했더니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한다. 상금 감사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나는 법 찾아보니까 못 찾겠는데 이게 맞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런 거는요. 해당 해당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회계사만 듣는 게 맞습니다. 당사자가 안 한다 그러는데 법 찾아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계사분 말 들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아 요분, 그쵸, 이제 자산 총액이 한 1,000억 원 돌파하면 상금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상금감사는 등기할 때, 이렇게 상금감사, 따로 상금감사, 뭐, 비상금감사, 뭐, 그런 건 없어요. 등기사항은 그냥 감사, 등기감사인데, 이 사람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이제 그 부분만 있기 때문에, 뭐, 상금감사로 이제 그 대신
그 주총 선임할 때 상근 감사로 해야 됩니다. 비상근 감사, 명칭 자체가 상근 감사로 뽑아야 되는 거라서 상근 감사로 뽑아야 되고, 요 상근은 항상 뭐 196를 회사 출근하고 뭐 이런 법은 아니고 그냥 뭐 상근에서 상시적으로 이제 업무를 본다라는 거고, 요 분이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요 비상근 현재 비상근 감사님이 회계사이신 걸로. 회계사이시니까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예로 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자산 총액 1,000억 넘어가는 회사들은 다 상근 감사를 하는 거고, 그 상근 감사 중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면 회계사가 한 명도 없냐? 그럼 회계사는 상근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이 비상근 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거 잘 모르겠어요. 상근 감사님들은 회계사 엄청 많으시거든요. 변호사 아니면 회계사님이 하시는데, 거의, 그리고 요즘은 좀 자산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자산 1,000억 넘어가는 이 상장사 이게 지금 뭐 공인의 자통법하고 공인회계사법은 뭐 코스닥이니 유가증기,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거는 비상장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상장, 비상장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회계사님들이 상근 감사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그냥 완곡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완곡히 그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냥 비상금 감사로 도장이나 찍어주고 있었는데,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아니면 돈을 안 받더라도 법인카드를 좀 이렇게 좀 쓰고 있었던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다른 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완곡하게 거절의 표시를 한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금 감사에서 상금 감사는 그냥 그분을 대신하죠. 그리고 이제 그냥 임총회에서 그 상금 감사 선임할 건 해가지고 그날 자체에서 비상금 감사 사임서 내고 상금 감사 선임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그분을 그냥 바로 주총해서 상금 감사로 전환해서 선임하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주주총회에서. 근데 뭐,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법을 떠나서 그냥 그분이 하고 싶지 않다. 상근 감사는 난 못하겠다. 요런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한 걸로. 어,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상법하고 자본시장법하고는 이제 별개로 그 이걸 직무유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따라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 또는 다른 그 상근직에 임할 수 없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사분도 좀 하기 힘들어 했다 내지는 뭐 안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연말 다가오면서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이 설정 공시 꼭 해야 되냐?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될까? 여기서 해야 할까요?만 질문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뭐, 근데 꼭 해야 되냐?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게 있죠. 이게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을 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는 이유에 따라서. 예, 예, 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보통 12월 말, 지금 12월 달이니까, 이제 12월 1일이니까 정기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기준일 설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을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변이 되겠죠. 그럼 다른 것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주명부 폐쇄 기간 기준 설정 공고는 2주, 그러니까
2주 전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기준일 2주 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요. 그 2주 전에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결의. 정관에 아까 침에 정기주주총회처럼 날짜가 특정대에서 기준일을 12월 30일 날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주주명 폐쇄나 기준일 설정 공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없으면 2주 전. 기준일이 10월 31일이니까 최소 2주 전인 16일까지는, 뭐 16일까지는 2주 전이 기준일로부터 2주 전까지인 16일까지는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상영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기준일이 정기주총회에 대해서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안 하고요.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도 이게 상장사들은 전자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주주명부 폐쇄 기간이 없죠, 이제. 기재를 안 하게 되어 있죠. 정관에는 아직도 뭐 7일이나 한 달 이내 뭐 7일이나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우선이니까 법의 이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주명부 폐쇄 기간은 안 해도 되고요. 기준일 설정 공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뭐 합병, 감자, 특별결의 뭐 임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준일 설정 공시를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된다. 아, 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기준일 설정 문구는 시장 안내 공시예요. 시장 안내 공시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욕 오지게 먹는 거죠. 반성 사유서 쓰고 이제 오지게 먹고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거죠. 시장 안내 공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 먹는다. 그리고 상장사가 이 규정에 이렇게 있는 것을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지킬 건 지켜줘야 이게 상장사로서 프라이드도 있고 그런 거죠. 담당자로서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예.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연말에, 연말 기준일에 대해서 공시를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관에 다른 날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그거는 이사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안 하게 되면 공시가 문제가 아니고 예탁원에서 업무를 안 받아줍니다. 예탁원 입장에서는 법에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가 결정한 주주 기준일, 그 기준일을 대상으로 그날에 해당하는 주주를 확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탁원은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공시를 하시는 게 낫다. 웬만하면 아니고 그냥 공시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